지난 금요일 주가는 초록불을 켜며 상승세를 이어갔죠. 그리고 11일 토요일 무디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추었습니다. 한 주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롬바로는 테슬라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투자 월드컵에서 11,000%의 수익 신기록을 세운 레리 윌리엄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곳에 있는 투자 노하우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경이로운 건축물이 작게 모방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 환상적인 호텔과 카지노는 무슨 돈으로 지었을까요? 맞습니다. 카지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박꾼들이 잃은 돈으로 지었겠죠. 도박꾼들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투자자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확률적으로 불리한 게임에서 돈을 따려 하기 때문이죠. 레리 윌리엄스의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의 도서에는 모두 알 법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승 확률이 높은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종목 고르기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고르기보다 적절한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심리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낙관적인 관점이 과도하거나 비관적인 관점이 과도한 구간에서 대개 주가가 반전이 되죠. 25%의 적은 투자자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할 때 시장의 저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75%가 매수를 고려한다고 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규모로 상승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패의 전사는 싸워야 할 때만 싸우고 검증된 전략을 꾸준하게 따릅니다. 여러분도 심리지표가 25% 미만인 지점을 잘 노려보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을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2.1% 상승해서 214.65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EV를 판매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목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카일스닷컴에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네요. 카일스닷컴에서는 언제든지 중고 테슬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를 구매할 경우 테슬라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주문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에 약 47만 5천 대를 판매하면 연간 180만 대의 차량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매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테슬라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인베스터스 플레이스의 한 분석가가 테슬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확실히 단기적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총 마진이 낮아지면서 테슬라의 가치 평가는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는 EV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 상승은 자동차 대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맥도날드 분석가는 테슬라의 과거 성공은 주목할 만하지만 테슬라 주식은 너무 위험해져서 60배 이상의 미래 수익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는 2,500유로의 저렴한 차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즉 27,000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새로운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EV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와 자동차 구매자는 오랫동안 더 작고 저렴한 차를 기다려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이름은 없지만 투자자들은 모델 2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계획에 대해서 아직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서는 금속 부품을 용접하는 대신 차량 프레임을 주조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비아디아와 같은 저가 자동차가 아직 없습니다. 27,000달러짜리 EV의 설계나 타이밍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지만 투자자들은 그것이 곧 생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주가 상승은 무엇이 만들어낼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지 EV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대중시장을 겨냥해서 초기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조나스는 테슬라가 점점 더 자동차 사업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는 테슬라가 애플과 비슷하고 포드와는 덜 비슷해지기를 원합니다. 애플은 맥, 아이팟, 아이폰 및 아이패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앱스토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으로 더 많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판매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를 한 달에 $1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을 개방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늘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회사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도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RBC 분석가 톰 나라얀도 테슬라 주식의 대부분 상승 가능성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변신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석가 모두 테슬라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얀의 목표 가격은 $301이고 조나스의 목표 가격은 $380입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츠는 비용 상승과 낮은 재판매 가치를 이유로 렌탈 차량의 전기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GM은 EV 계획을 폐기하고 EV 생산 목표를 뒤로 미뤘습니다. 포드는 3분기에 EV 부분에서 $1.3빌리언의 손실을 본 후에 EV 투자에서 최대 $12빌리언를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죠. 자동차 부분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퓨처펀드의 게리 블랙은 11월 8일 전 세계 EV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 10.7%를 넘어서 사상 최대인 11.8%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랙은 2023년 4분기에 EV 채택률이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X에 게시되어 있는 차트는 전 세계 경차 중 EV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를 보면요. 10월 중순 현재까지 전체 EV 판매량은 87만 3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부분은 올해 사상 최고치인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와 부채 감당 능력 저하를 이유로 들었죠. 지난 8월 달에 피치는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최고점인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습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고 등급 하향 조정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였습니다. 바이든은 경제를 확장하고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서 미래 적자를 줄이는 것을 제안했죠. 그런데 연방 정부는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출 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에 폐쇄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금요일 미국이 재정적 공경을 해결할 즉각적인 길을 찾지 못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 차관 윌리 아데예모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채는 세계 최고의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P 글로벌이 40개 이상 국가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글로벌 PMI가 20년 12월 이후로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다소 경직되고 상품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S&P 글로벌은 인플레이션 하락은 영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급격하게 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롬바로는 채권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는 정부 지출과 차입이 인플레이션과 부채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는데요. 그들은 돈의 가치를 엄청나게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는 정부가 돈을 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 대가를 갚아 나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약 14에서 15년마다 현금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롬바로는 채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채권 기피는 연방 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국 부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지난 목요일 24빌리언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경매가 투자자들의 부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더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현재 부채는 33트릴리언 달러인데요. 10년 내에 50트릴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 유가는 왜 하락했을까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세력의 공격 이후에 에너지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보다 저렴한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분석가들의 주된 이유는 전투가 아무리 격렬하더라도 석유 공급에 거의 차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번 주에 자동차 엔진의 효율성 향상, 전기 자동차의 증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라서 휘발유 소비가 내년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둔화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저축한 돈을 모두 소진하면서 마침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말에 소비자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GDP 성장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체된 신용카드 보유자는 지난 분기에 2%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1분기에 기록된 비율의 약 2배나 됩니다. 이미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개인 저축은 더욱 하락했죠.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9월에 평균 가치처분 개인 소득의 3.4%를 저축했는데 이것은 8월에 4%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가처분 소득의 7%를 저축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신뢰도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6으로 전월 104.3에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주가, 이자율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태도가 3개월 연속 악화된 것이죠. 네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번 시즌에는 과대한 지출을 지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맥킨지가 1000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올해 큰 돈을 쓸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작년 연휴에는 39%가 연휴를 앞두고 충분한 소비를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Z세대가 지출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세대는 18에서 25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소매업체는 연휴를 앞두고 직원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다.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소매업체의 휴일 채용은 13만 5천 명으로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말 시즌 채용은 일반적으로 10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연휴 시즌에 많은 일자리를 추가하지 않아 수익 또한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 기술주는 2024년까지 S&P 500 전체보다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빅테크 아웃룩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7대 기술주의 2024년 평균 수익 추정치는 0.7%입니다. 하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5%입니다. 표에 보면 거대 기술주의 4분기 실적과 내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P 500의 전체 수익보다 7대 기술주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은 다소 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올 연말은 소비자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위축이 희소식이 되어 연말 랠리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